네, 인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시니까 계속 뵀었던 선생님들인 것 같고, 처음 본 선생님 같지가 않고 그러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토요일 날 강의하다가 요번 올해서부터는 이제 목요일서부터 해서 평일 날 강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일병행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약간 오시기가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 월서부터 여기 강의실이 꽉 차는데 오늘은 한 반 정도만 찬 것 같네요, 선생님들. 근데 사실 요 인원이 공부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눈도 잘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고, 또 이 정도 인원이면 사실은 수업 중간에 손 들고 막 "선생님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 인원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저한테 항상 오셔 가지고 뭔가 질문도 하시고 모르는 거 얘기도 하시고, 직강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선생님 바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친하게 자주 오셔 가지고, 그죠? 눈도 마주치고 이름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또 기억하고 하면은, 또 선생님들이 '아 학원 가면 선생님이 나를 기억해.'라고 하면은 또 오시기도 더 좋고 공부도 더 훨씬 더 재밌어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원이 많으면은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또 인원이 또 이렇게 딱 조촐하게 잘 오셨으니까 선생님들 이제 친하게 저랑 이제 잘 지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나는 초수라서 여기 노량진도 좀 몇 번 안 왔는데 처음 오고 좀 어색하고 낯설고 그렇다. 초수 선생님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초수다, 초수다. 그죠? 아무래도 초수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인강 들으시다가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 강의를 처음 듣는다는 선생님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초수 선생님 포함해서 제 강의 처음 듣는다 하는 선생님들. 그죠? 초수 선생님들은 다 당연히 이제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의 계획서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목요일서부터 진행을 좀 하고요. 총 8회 진행이다. 그래서 목요일 날 10 시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시간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날 이제 진도 끝나는 시간이 우리 끝나는 시간이고, 선생님들 이제 쭉 봐 가지고 이제 눈빛들이 이제 '영혼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또 이제 저도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어떨 때 허리도 아프고 막 목도 쉬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또 목요일 날 와서 "모든 진을 다 빼고 간다." 선생님들도 짐 빼고 가시고 저도 짐 다 빼고 가고 완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는 게 목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요일 날 강의를 들었는데 막 쌩쌩해 막. "친구야 놀자." 막 이러면은 그날 공부 되게 못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막 죽겠고 막 아우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다음 주 오기도 싫어." 막 이러면은 공부 열심히 한 거라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제 저만 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화장실은 뭐 다녀오시고 물도 좀 드시겠지만, 쉬는 시간도 강의실은 좀 도서관처럼, 예 '도서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친하시면 참 좋죠. 친해 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그죠? 이제 싸온 계란 뭐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요렇게 드시면서 "공부해요." 하면은 이제 다 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친하게 되면은 '아 또 그 선생님 만나러 우리 학원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생기니까 친한 선생님 생기는 건 좋은데, 근데 또 막 강의실에서 "와!" 이러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는 이제 복도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시면 돼요, 복도나 이제 이런 데가. 근데 복도 나가서 이야기하셔도 "우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복도 나가서 소근소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드실 때도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안에서 교실 안에서 점심도 드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드실 때도 죄송한데 복도 나가셔서 좀 드셔도 돼요. 복도에서는요. 그렇게 하기로 해요. 복도는 좀 환기도 잘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교실은 그냥 도서관이다.
근데 조금 약간 소곤소곤 얘기하는 건 괜찮죠? 소곤소곤은 괜찮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만 막 얘기 많이 하거나 할 때는 복도나 이때 가셔서 좀 조용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잘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아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7시 전까지는 제가 끝내 드리거든요. 너무 껌껌하면 또 기분도 그렇고 해 가지고 7시 전까지는 끝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주무시면서 가시면은 오후에 영혼이 좀 덜 빠져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그다음에 점심시간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한 12시 한 반서부터 1시 반 정도 점심시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시에 시작하니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니면 1시부터 2시까지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배가 안 고프면 점심시간 늦춰지는 거고 제가 배가 고프면은 점심시간 일찍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다 제 위주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이제 점심시간 갖고요. 1시간 정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교재는 이제 아테나 유아 교육과정 총론편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분철이 지금 되어져 있어서 이제 표지가 지금 없는데요. 저는 이제 분철을 했어요. 그래서 총론편 책을 아마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오늘 책 안 갖고 온 선생님들은 프린트 받으셨죠? 제가 프린트 한 5개 정도 이제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책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책도 없고 프린트도 없다라는 분은 안 계시죠, 선생님들? 그렇게 제가 준비를 좀 해드렸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 개정판이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책을 자주 개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한 번 개정할 때 완전 저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주 빠짐없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굳이 뭐 그다음번에 개정할 게 그렇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뭐 좀 필요한 게 있으면 프린트를 좀 드리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자주 개정하면 또 선생님들 책 사는데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개정을 또 그렇게 막 하는 편은 아닙니다. 조금 바뀌는 거 있으면 그거는 이제 프린트로 드리거나 또 다시 말씀드리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특징을 보실까요? 여기서는 뭐 교육과정 A-B 대비 핵심 이론 강의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저는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초수 선생님들 많으니까요. 총론 그다음에 강론으로 나뉘는데, 강론은 뭐냐 하면 얘는 그냥 각 과목들이에요, 선생님들. 각 과목들. 우리가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 우리는 이제 영역이라는 말을 쓰죠. 영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동작 교육이라던가 건강 교육이라던가 그다음에 언어라던가 사회라던가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뭐 미술, 음악,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의 각 과목들 이렇게 되고요. 그 이외에 총론에 들어가는 거는 뭐 사상사, 오늘 공부하실 발달심리 이런 것들이에요. 뭐 부모 교육, 뭐 교육, 그다음에 놀이지도, 그다음에 교사론, 그죠?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평가도 여기 들어가네요.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사상사, 발달심리, 부모교육 요 내용들, 놀이지도부터 교사론 평가 이 내용들은 사실은 첫 번째 배워 놓으면 여기에 다 연결이 돼요. 선생님들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특히나 발달심리 같은 경우는 발달심리 오늘서부터 공부하실 발달심리는 동작에도 연결되고 언어에도 연결되고 사회에도 연결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미술도 하고도 미술에도 맨날 물어보잖아요. 뭐 인지 발달과 관련된 뭐 어떤 특징이 있냐, 뭐 미술에서도 물어보고 음악에서도 물어보고 수학, 과학 다 연결이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발달 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즘 시험에서는 발달 심리만 물어본다기보다는 발달 심리와 관련된 수학에 대한 문제, 발달 심리와 관련된 과학에 대한 문제에서 약간 좀 섞어 가지고 통합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달 심리를 공부하시면 그냥 발달 심리만 공부하면 안 되고 나중에 동작이나 언어, 사회 이런 거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요즘에 또 경향이 또 좀 그렇게 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놀이지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놀이지도도 다 영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동작도 놀이잖아요. 우리 다 놀이 중심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놀이도 놀이지도와 관련된 것도 영역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것도 다 여기 평가할 때도 동작도 평가해야 되고 언어도 평가해야 되고 얘네들 다 평가할 때 요 평가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여기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총론 요 파트는 사실은 이 전체 각 과목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요 총론과 관련해서는 총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좀 약간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왜냐하면 범위가 얘네들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총론의 파트를.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총론에서 한 25%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출제가. 예전에는 거의 반반 혹은 40% 60% 이렇게 됐었는데요. 요즘엔 총론에서 25%, 강론에서 한 7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론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하지만 강론이다 해서 나오지만 겉으로는 강론인데 그 안에 총론이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 달에는 1에서 2월 달에는 1에서 2월 달에는 이제 총론을 공부하시는데, 총론을 내가 충실히 2달 동안 잘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강론 공부가 쉬워지는 거죠. 선생님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강론에서 다른 내용도 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총론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시험 보시면은 총론에서 다 틀려 버려요, 선생님들. 25%인데 거기서 막 우수수수수 막 우수수수 막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막 이렇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총론을 많이 틀릴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목표는 총론에서 안 틀리도록, 총론에서만 많이 안 틀리도록 제가 선생님들 훈련하면은 고득점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 안 틀리게 더 제가 신경 써서 난리를 치고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최대한 이제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요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 에서 5 월에는 3 에서 5 월부터는 여기서 강론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강론이 75% 니까 3 개월 동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제 마음 같아면 한 5 개월은 강론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강론을 3 개월 동안 공부하는 건 쪼끔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아주 빨리 나가야 돼. 막 정신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신없이 나가지만 선생님들은 천천히 이제 복습해 나가면서 꼭꼭 씹어서 이제 드셔야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3 개월 동안은 강론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 에서 5 월은 강론도 강론인데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회의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회의시를 공부해야 된다. 회의시를 해설서, 그다음에 실행 자료, 이해 자료예요. 그죠? 놀이 실행 자료, 놀이 실행 자료라고 있고 놀이 이해 자료라고 있고 해설서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에 함의냐 하면 그 위에 있는 거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문이에요, 선생님들. 나중에 요건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안 궁금해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고시문을 설명한 게 회의실이다. 세 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라고 그냥 짧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해설서, 그다음에 이해 자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행 자료 이런 말을 씁니다. 실행 자료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고시문을 설명한 게 회의실인데, 여기서도 조금 이제 시험에 좀 나오기는 해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강론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총론에서도 나오고. 왜냐하면은 요거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고시문이죠.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현 현 현재 현재의 그다음에 교육 경향이에요, 선생님들. 교육 경향, 최신 교육 경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 경향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막 20년 전, 30년 전 배웠던 교육 경향이랑
지금 현재의 교육 경향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때려서라도 가르친다 막 이렇게 해서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맞았거든요. 저는 맞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지만 제 친구 막 여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막 뺨도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완전 큰일 나죠. 막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경향이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현재의 최신 교육 경향이기 때문에 현재 최신 교육 경향을 잘 이해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요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요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우리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최신 교육 경향과 관련된 문제를 내고 싶어 하지 옛날 교육 경향과 관련된 문제는 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얘를 잘 이해한 다음에 강론을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자체가 여기 보시면 빼고 이제 2019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들을 것인데요. 이 교육 과정도 크게는 총론의 내용과 크게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들 크게. 그래서 저도 책 제목을 위에는 총론, 밑에는 강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모든 교육과정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론에는 마찬가지로 이 각 과목들을 다뤄요. 각 과목들. 그다음에 총론에서는 이 각 과목들에 들어가는 정신들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하고 관련은 어떻게 되냐, 놀이는 무엇이냐,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총론 파트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총론 파트에. 하지만 이 총론도 마찬가지로 교육 경향에 따라 항상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하에 교사가 되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얘네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1년 내내 이제 들으실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강론 시간에 3, 5월 때에 제가 각 과목에 대해 다루면서 이제 강론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론반 때 요 각 영역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회의실까지 다룰래니까 또 강론이 요즘에 좀 중요해졌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느라고 3 개월 동안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어서 제가 막 안 하던 보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 설명 많이 해 드리려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막 이렇게 돼서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찍어 놓은 회의실 설명이 있거든요. 이제 교육 과정이 안 바뀌었으니까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강으로 선생님들 듣게 그냥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따로 강의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요거 새로 강의 안 하고 작년 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고 저는 이제 요거에 집중해서 얘네들 조금 더 신경 써서, 그죠? 이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최신 경향이 좀 있잖아요. 우리 시험 경향. 시험 경향에 맞춰서 조금 더 시간을 넉넉히 두고서 이제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회의실과 관련된 거는 얘는 인강으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회의실을 먼저 시작하겠다 하면 더 먼저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의 순서와는 다르게 이미 다 찍어 놓은 강의니까, 완료된 강의니까 먼저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하니까 막 이제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나간 거죠. 그 시간에 맞춰서 막 정신없이 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서술 문제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과목 설명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실까지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빼고 강론의 이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좀 해 드리려고 회의실을 좀 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게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계속 제가 저번에 줌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1 월하고 2 월, 3 월에서 5 월은 항상 매일매일이 새로운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 매일매일, 매일 수업에 올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지 복습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복습은 없고 계속 그냥 진군이거든요. 계속 앞으로만 나가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해서 새로운 내용 막 이렇게 가면은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여기까지 가면은 이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이거 뭐 이런 내용 공부했어요?'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복습을 안 하면. 그다음에 뭐 5 개월 동안 또 계속 가서 여기 가 있으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예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은 반드시 복습 강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습 강의는 6, 7, 8 월에 복습 강의를 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복습을 이때 공부한 거를 한 요 정도는 누적 복습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도 그래도 누적 복습할 수 있는데 막 4 월, 5월 가면 누적 복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누적 복습 하려면은 막 죽죠. 여기 막 몇 개월 어치에 누적 복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4월 정도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는 안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난 포기해야 되나? 다 잊어버렸네. 뭐 공부한 거 뭐 3월 동안 3 개월 동안 공부한 거 책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해서 다 좌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다. 하지만 괜찮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머릿속에 사진에 있는데 6, 7, 8 월에 제가 뭐를 해요 선생님들. 그죠? 기출을 보고 같이 복습 강의인 문풀을 볼 거거든요. 문풀은 복습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문풀은 정리해 드리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복습 강의고 그다음에 기출은 이제 문제 유형을 계속 보는 거죠. 이런 문제 유형으로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풀에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문제를 자꾸 보시려고 하는데 새로운 문제 보실 필요 없이 가장 문제의 형태가 좋은 이 기출을 분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풀 시간에는 복습을 하고 누적 복습해 드려요. 그다음에 기출 시간에는 누적 복습하는 거하고 진도에 맞게 문제 유형을 계속 봐가면서 가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4 월이나 5월 정도 되면 이제 슬럼프 와 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 나 이제 안 되나 보다. 내 머리 왜 이래.' 막 '똘이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요 이렇게 6, 7, 8 월에 드디어 이제 눈을 뜨셔요 선생님들이. 눈 떠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5 월까지만 좀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든 게 5 월까지 해서 끝나요. 새로운 내용은 5 월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5 월까지 가는 게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죠. 4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혹은 어떤 학교는 2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5 개월 동안 배우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우리 수험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수험생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기계가 돼야 돼. AI 공부 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면 힘든 게 있잖아요. 힘들고 좌절하고 슬프고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기계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가서 그냥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그냥 감정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주 기쁜 것도 없고 아주 슬픈 것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1 년을 좀 잘 보내면 사실 1 년도 아니죠. 10 개월 정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10 개월 정도면 좀 참고 그죠? 뭐 마늘하고 파만 먹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막 웅년 그런 웅년가요? 예 곰하고 이제 호랑이가 마늘하고 파만 먹고 동굴 속에서 3 개월 있으면은 사람 된다 해 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곰은 호랑이는 뛰쳐나갔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막 떡볶이 뭐 다 먹어도 되잖아요. 고기 막 등심 다 먹어도 되고 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고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래서 10 개월 정도는 내가 생활도 좀 정비하고 제 설명회 다 들으셨죠 선생님들? 네 생활 태도도 정비하고 공부 습관 일단은 1 월에서 2 월은 공부 습관을 들이는 해예요 선생님들. 공부 습관. 루틴이 되면 되게 쉬워요. 어떤 것든 습관이 만들어지면 엄청 쉽거든요. 선생님들 양치질 같은 거 저녁 때 밤에 양치질하고 자죠. 막 귀찮아 죽어요? 아니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전에 그냥 가 갖고 하고 그냥 자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면 엄청 귀찮을 수도 있어요. '아우 졸려 죽겠는데 이따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습관 되니까 되게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은 또 공부 안 하면 막 허전해요. 막 허전하고 이상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1-2 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일단 하루에 한 4 시간 적어도 4 시간 '난 진짜 공부하고 너무 안 친해.' 하는 선생님은 4 시간
또 그래도 '난 공부 재밌는데?' 그러면 한 6 시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6 시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왜냐하면 6 시간 하려면 도서관에서 한 8 시간은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식사하는 시간 빼야 되잖아요. 밥 먹고 좀 쉬는 시간 빼고 오롯이 공부하는 시간이 6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도서관에서 8 시간 있는 거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6 시간도 좋기는 한데 한 지금 뭐 '나는 아 너무 힘들어.' 이런 선생님들은 한 4 시간 정도로 일단은 맞춰 놓으시고 4 시간 정도 한 2 주일 정도 한번 공부해 봤다가 쪼끔씩 시간을 늘려 보세요 한번. 그다음에 공부라는 거는 항상 머리가 제일 맑을 때 해야 돼요. 머리가 제일 맑고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되지 신나게 놀다가 막 지쳐 갖고 "공부 좀 해 보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노는 거는 컨디션 안 좋을 때 놀면 되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가서 놀면은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내가 언제 가장 컨디션이 좋냐 요거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나는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제일 좋아.'라는 선생님들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나는 아침에는 막 뭐라 그러죠? 저혈압이 있어 가지고 너무 힘들어. 아침에는 못 일어나겠어. 기운도 하나도 없어. 근데 오후 되면 좀 반짝 이제 정신이 나.' 이런 선생님들은 오후에 이제 공부 시간을 잡으시고 오전에는 딴 거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오전에 좀 운동을 했다가 오후에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 어떤 좀 리듬에 맞춰서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가장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머리가 맑을 때 고때 공부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새벽 공부를 많이 추천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3시 정도 일어나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 새벽에 한참 잘 시간이라서. 그죠? 그래서 아니면은 내가 맨날 한 7 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한 6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도서관 가기 전에 한 2 시간 정도는 집에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아침 먹기 전까지는. 그죠? 아침 먹고 나면 아무래도 좀 졸려요. 그죠? 그러니까 고런 거를 다 계산을 좀 하셔 가지고 '나는 밥 먹고 나면 좀 졸려서 공부가 안 되더라.' 그럼 밥 먹고 나서는 뭐 산책을 좀 한다라든가 고런 식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머리가 맑을 때. 근데 내가 오늘따라 막 너무 피곤해요. 막 이상해요. 그러면 잠을 좀 더 자야 되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는 피곤할 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학생으로서 합격한 선생님 계시거든요. 근데 재학생으로 합격한 선생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독하시더라고요. 엄청 독해요. 그다음에 막 철이 다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가 좀 지방이셨던 것 같아요. 집은 서울이고. 근데 집에서 뭐 이렇게 약간 잔치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생신이다." 이럴 때 인제 "올라와라." 약간 그렇게 되죠. "공부해도 올라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올라가서 공부하면 하루를 공부를 못 하니까 어떡하지?"라고 하고 그 전날 그냥 밤새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공부할 어치를 오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새서 공부하면 그 잔치 가서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놀 때는 아버지 생일 가 갖고 뭐 정신 말짱해 갖고 막 아버지 뭐 무슨 면접 문제 대답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놀러 갈 때는 좀 정신없이 막 정신 가서 피곤하고 와도 괜찮으니까 그 전날 공부를 다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가능한 한 미루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그다음에 놀 때는 언제라고요? 컨디션 나쁠 때. "컨디션 되게 나쁘다." 네 자거나 놀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컨디션 나쁠 때 저도 이제 놀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선생님들. 어디 쇼핑하고 돌아다니거나 그다음에 놀러 친구하고 어딜 가거나 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자극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자극들이 내 공부를 좀 방해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가능한 한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동굴에 있는 것처럼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친구 안 만나면 진짜 죽겠다.' 이런 선생님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좀 혼자 있는 시간 좀 즐기시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좀 개발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아직 시작은 못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뭐 어반 스케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어반 스케치. 그래서 저 미술 못합니다. 못하는 거 다 소문났는데요. 어반 스케치 보니까 이렇게 검정색 볼펜 하나로 이렇게 나무도 그리고 돌도 그리고 자연 그리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 취미 생활로 해서 공부 좀 잘 안 될 때 유튜브 보면서 똑같이 따라서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최대한 바깥에 있는 자극을 내 머릿속에 들어 놓기보다는 아예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피곤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이제 복습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제 복습하실 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복습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선생님들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외국어다. 한국말로 쓰여져 있지만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곱씹으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는 이거는 이 의미다. 의미를 가르쳐 드려요. 이 책의 의미. 그래서 책 내용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고요.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이 의미가 나타나는 이 앞에 있는 전제된 뭔가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왜 나왔 이런 말은 왜 나왔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요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그래서 다른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바쁘면은 혹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의미만 설명드리고 막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이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련 지어서 공부해 두시면 돼요. 이거랑 관련 지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또 이 의미는 그다음에 이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을 좀 계속 시키면서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연결을 시켜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예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이해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맥락을 잘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1번하고 2번은 사실은 똑같은 건데 이해력이라는 거는 사실 요거는 기억에 좀 오래 남게 하려고 기억에 좀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앞에도 설명하고 뒤에도 설명합니다, 선생님들. 왜냐하면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막 넘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휙 넘어가서 머릿속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요거를 좀 설명하면서 기억에 좀 오래 남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약간 웃긴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이전에 뭐 하면 선생님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조금 오래 남으시라고 그런 말 하면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을까 봐. 그다음에 이제 맥락 파악하시라고 이 의미는 여기서도 나오고 이런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고 다음에 이런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험이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사실은 이제 시험 분석을 어저께 좀 다시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분석하면 저도 잊어버리니까 오늘 수업하기 바로 전날 다시 좀 분석을 쫙 하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길래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못 풀었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악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파악을 해봤는데 보세요. 올해 시험은 가만히 보면은 요 의미나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 다 사실은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그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는데 대신에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 정의가 나오는 어떤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정의와 관련된 또 맥락을 알아야 이 정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항상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백지 쓰기 같은 거 하시잖아요. 백지 쓰기 하거나 하면 요약집 같은 거 요약을 해 가지고 막 달달달달 암기하시고 하시죠? 이런 선생님들 다 망하라고 올해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맥락이 없이 그냥 백지 쓰기 하면 외우는 것만 쫙 이렇게 외우잖아요, 순서대로. 그다음에 요약집만 보면 요약하면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해서 찍기는 가능하지만 사지선다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서술해서 앞뒤만 이렇게 연결해서 써라 하는 거는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강의가 길다고 탓하지 마시고 요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 뭐 "먹을 거 계속 얘기한다." 해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먹을 거 얘기하는 거지 제가 먹을 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하면은 선생님 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안착시키려고 머릿속에 안착시키려고 저렇게 농담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맥락을 좀 잘 잡으면은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 혹은 내년 시험에도 이제 올해 이제 나오는 시험에도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듣는다. 잘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발달 뭐 해서 뭐 설명하면 "발달? 나 이거 알아." 이러고 막 딴 거 생각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이러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아니 나 이거 아는 건데 설명 안 해?" 그럼 뭐 또 막 뭐 딴 거 막 딴 거 막 생각해요. "나는 재수 3 수인데 이거 아는 건데 설명 길게 안 해. 어우 왜 이렇게 길게 해. 빨리 넘겨야지." 막 인강 선생님도 막 넘겨요. 앞에 30초 막 넘기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단 '나는 초수다.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 머리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왜 저렇게 할까? 선생님이 왜 저런 식으로 설명할까?' 요거를 좀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죠? 항상 제 마음과 공감하면서 잘 그렇게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쓸데없는 말은 뭐냐 면 시험과 관련되지 않은 말은 안 합니다 선생님들. 물론 이제 제가 뭐 가족 얘기할 때 있어요. 가족 욕하고 막 이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들 좀 지루해 하실까 봐 좀 이렇게 강의 계속하면 지루해 하니까 그때 좀 저희 오빠 욕도 하고 언니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지루해 하실까 봐 하는 거지 이렇게 길게 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일단 강의를 잘 들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험 문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의만 잘 아시면은 사실은 그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오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예를 하나 드려 드리지?' 해서 먹을 걸로 예를 들어 '김치찌개, 된장찌개로 할까?' 하다가 첫날부터 또 먹을 걸로 하면은 욕먹을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세요. 일반 버스가 있잖아요. 우리 번호가 써져 있는 일반 버스. 그다음에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어요. 그죠? 일반 버스, 고속버스가 있어요. 네. 일반 버스하고 고속버스의 정의를 써라 그러면 정의 쓸 수 있잖아요. 일반 버스는 뭐 대부분 한 지역 내를 돌아다니는 순환하는 버스이고 그다음에 정류장이 되게 짧게 짧게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 타고 내리는 게 자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고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죠. 일반 버스는 한 50km 정도로 달릴 거 아니에요. 시내 같은 경우는요. 좀 빨리면 60km 정도 달릴 수 있겠죠. 50에서 60km 달리니까 서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도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꽉 잡고만 있어도. 그죠? 하지만 고속버스는 어때요? 고속버스는 이제 장거리로 가는 거죠. 멀리 가는 거잖아요. 장거리. 장거리로 달려요. 장거리로 달리니까 막 100km 막 110km로 달려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없어요? 서 있는 사람 없는 이유가 위험하니까. 10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쓰거나 하면 다 쓰러져 갖고 쫙 해 갖고 튀어나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 있지 못하게 하겠죠. 못하게 하죠. 얘는 서 있어도 되죠. 서서 갈 수 있고 얘는 서 있지 못하고 그죠? 그다음에 일반 버스하고 고속버스 중에서 의자가 뭐가 좀 더 편하겠어요 선생님? 당연히 고속버스가 의자가 푹신푹신해요. 그죠? 푹신. 얘는 어때 일반 버스는? 안 푹신이에요. 안 푹신. 어떨 때는 막 좀 꺼져 있을 때도 있고 의자도 별로 없어요. 그죠? 앉을 때도 이렇게 없어요. 그냥 '서서 간다.' 마음 먹고 이제 타야 돼요 일반 버스는. 금방 내리고 금방 타니까. 이렇게 일반 버스의 정의를 내리고 고속버스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그냥 일반 버스의 정의를 써라. 뭐 이제 좁은 어떤 도시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다. 정류장이 많아서 순환하는 버스고 대부분 지하철역하고 관련 지어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고속버스는 장거리 그래서 서울에서 뭐 부산을 간다거나 뭐 광주를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장거리 가는 그런 버스다라는 정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공부를 하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요것만 공부해요. 일반 버스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서 정류장이 많잖아요. 고속버스는 장거리 가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들. 장거리고 일반 버스는 얼마죠 요즘에? 제가 버스 맨날 카드 태그만 해 가지고 한 1,500원, 1,800원 정도 하나요? 1,000원 좀 넘죠 사실은. 그래서 얘는 한 1,000원 정도 하고, 고속버스가 비싼 거 10,000원도 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막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막 10,000원 넘는단 말이에요. 가격도 막 뭐 비싸요. 뭐 이렇게 된다. 이것만 이제 수업 시간에 요것만 공부해요. 그죠? 요 정도만. 일반 버스 요거, 고속버스 장거리 돈 비쌈, 여기까지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 버스와 고속버스의 차이를 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일반 버스와 고속버스의 차이를,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거 말고 의자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서 두 가지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워낙에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길게 설명은 못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얘만 설명해. 일반 버스는 한 지역에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게 일반 버스입니다. 고속버스 장거리에다가 가격도 비싼 거 이런 거 고속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백지 쓰기를 하면서 혹은 요약하면서는 이것만 써놓는 거예요. 정류장 많고 그 동네 돌돌, 그 다음에 이거는 장거리 가고 비싼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의자의 형태를 기준으로 써라 그러면은, 나 의자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의자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 몰라 그냥 내가 아는 거 쓰자 그러면은, 일반 버스는 한 지역을 도는 버스고 고속버스는 장거리 버스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 나오는 의자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썼다고 또 생각을 해요. 나는 한 지역을 돌고 그다음에 멀리 가는 거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걸 그냥 쓰는 거죠. 한 지역을 도는 버스이기 때문이고 멀리 가는 버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잖아요, 선생님들.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금방 타고 금방 내리니까 의자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자가 별로 없죠. 숫자도 별로 없다. 고속버스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푹신하기도 하고 의자가 많다. 이거를 답으로 원한 거였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외운 거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버스하고 고속버스를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선생님들께서 문제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백지 쓰기나 뭐 이렇게 외웠던 거를 그대로 그냥 반영해서 기계적으로 써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의자와 관련해서 생각하라고 한다는 거니까, 일반 버스 의자하고 고속버스 의자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를 언제 생각해야 돼요? 시험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 보면서. 그럼 왜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얘는 그 지역을 도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죠? 금방 타고 금방 내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합리적 결론. 그다음에 얘는 장거리로 가니까 한 번 타면 뭐 2-3시간 막 갈 때도 있고 5시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니까 의자가 당연히 편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멀리 가는데 이 사람들 다 서서 어떻게 가겠어요? 못 서서 가겠죠. 그래서 의자가 많고 푹신하다. 근데 이거는 의자가 별로 없고 뭐 있다고 해도 딱딱하고 간단하고 뭐 접이식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보세요. 고속버스의 특징은 우리가 공부했어요 강의 시간에. 그다음 일반 버스 특징 간단하게 강의했어요. 배웠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런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게끔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를 고속버스를 갖다가 이거 다 설명하면 되잖아요. 수업 시간이니까 다 이거 의자 장거리고 서있지 못해요. 푹신해야 돼요. 의자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100km 이거 다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거 다 하려면 3년 걸립니다. 선생님들 이거 강의 3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강의는 간단하게 그죠? 특징만 설명하면 시험에서 요렇게 나오면은 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점을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공부했던 요 정의를 토대로 해서, 정의를 쓰면 안 돼요. 정의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려서 왜 다를까?
시험 보면서 당장 생각해서 비교해서 쓰는 거. 올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일반 버스하고 고속버스의 차이만 정확하게 알면 이 정도 끌어내는 건 우리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사실은요. 당연히 뭐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당연히 끌어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이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죠. 대신에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좀 어려울 수 있냐면 나는 일반 버스도 한 번도 안 타보고 고속버스도 한 번도 안 타본 선생님들 계시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막 재벌집 딸인데 맨날 기사님은 있었는데 기사가 있냐 없냐는 비교할 수 있는데 고속버스 일반 버스 비교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책에 나온 대로 막 이렇게 요것만 공부하니까 여기까지는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 때는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어려운 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문제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냥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려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한 번 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어디에서 봤던 것만 쓰려고 하지 내가 거기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답안을 쓰는 거는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좀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강의에서 제가 충실히 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죠. 근데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 일반 버스, 고속버스처럼 자주 타봤던 것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안 타봤던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타봤던 거는 혹은 경험했었던 거,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는 이해하기 쉽겠죠, 선생님들.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는 아 이거 뭐야, 뭐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에휴, 외우고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이러고 막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에 설명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다른 예를 좀 다른 예를 이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머릿속에 좀 약간 그죠? 이미지화 해가지고 선생님들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가시면은 저런 문제는 이렇게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다 그냥 연결 짓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정의를 써라, 특징을 써라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A와 B의 차이점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한 2개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항상. 근데 최종적으로는 정의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파악하고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읽기를 또 잘해야 돼요. 선생님들 보면 또 문제를 못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틀리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거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공부 방법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저는 처음에 그 질문 받고 조금 약간 좀 당황했어요. 그냥 공부하면 되지. 방법이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난 정말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냥 일단은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고 제가 이제 밑줄 그으세요. 별표하세요. 뭐 이런 거는 별표도 잘 해놓고 밑줄도 잘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책을 너무 지저분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색깔별로 막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색으로 그냥 밑줄 긋거나 별표하거나 아주 간략하게만 하세요. 너무 빼곡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꼴 보기가 싫어요. 책을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밑줄은 그렇게 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의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혼자 읽을 때는 이거 뭐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더 열심히 들으면 그게 좀 줄겠죠. 근데 뭐 강의를 대충 들으면은 집에 혼자 가셔가지고 이거 뭔 말이야 해가지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강의를 거의 다 이해하면서 간다. 오늘 강의는 오늘 다 이해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먼저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선생님들. 그냥 천천히. 근데 천천히 2번 읽을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2번 읽을 것도 없고요. 나는 너무 힘드니까 한 3페이지, 4페이지만 2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진도를 예를 들어 20페이지를 나갔다. 근데 일단 나는 3페이지 정도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 2번 정도 천천히 읽어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확인 문제 드렸잖아요, 선생님들. 확인 문제. 확인 문제. 방금 읽고 확인 문제 풀면 좀 쉽겠죠, 선생님들. 방금 한 2번 정도 읽고 확인 문제 풀면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도 막 못 풀어요,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 막 "똘인가?" 막 이러는데 돌 아닙니다, 선생님들.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정답을 다 써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옆에 정답 바로 보시면서 그냥 쓰시면 되는, 한 번 더 그냥 쓰는 거예요. 쓰면서 "요번에 한 번 공부한다." 근데 쓰면서 그래도 문제 한 번 보고 모르면은 정답 보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내가 기억나는 게 있고 기억 안 나는 게 있죠? 그럼 기억 안 나는 거는 좀 체크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기억나는 게 많다." 기억나는 게 많아요. 기억 안 나는 게 적고. 그럼 기억 안 나는 걸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기억나는 게 쪼끔이고 기억 안 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기억나는 걸 체크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적은 걸 체크해야 돼요. 그 자기 기준이 달라요. 고렇게 해 놓은 다음에 그럼 내가 얼마큼 모르는지 이제 판명이 됐잖아요. 확인 문제 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읽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 있는 거를 그냥 가볍게 넘겨 봤구나.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요 말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괜히 구멍 뚫어 놓은 게 아닐 거야. 뭔가 중요하니까 구멍 뚫어 놨겠지. '요걸 좀 기억하라는 거로구나.'라고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공부는 나눠서 해도 돼요. 하루에 몽창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눠서. 그죠? 복습을 하실 때 오늘 이제 강의는 뭐 몽창 들으시는데 다 들으시는데, 복습하실 때는 뭐 3 장씩 나눠서나 공부해야지, 뭐 4 장씩 나눠서 공부해야지로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꼭 이렇게 슬럼프 오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5 월달 뭐 4 월달 되면 막 "선생님 슬럼프 왔어요." 막 이런 선생님들은 1 월부터 너무 달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2 월달에는 한 4 시간만 하세요, 선생님들. 4 시간에서 많아 봤자 한 네 총론은 한 4 시간, 그다음에 논술 한 2 시간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어도.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1 월서부터 많이 하면 안 하던 거 하기 때문에 뇌가 이제 미치거든요. 안 하던 게 자꾸 막 들어오니까 안 하던 게 들어오니까 뇌가 막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막 못 들어가.'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선생님들. 뇌가 그렇게 포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안 되게 뇌를 살살 달래가면서, 뇌를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 얘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달래가면서 한 4 시간 정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는 좀 만드셔야 돼요. 취미 생활. 그죠? 그 우리 수험생의 취미 생활 해서, 저는 그 어반 스케치가 제일 쌀 것 같더라고요.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연습장에다 볼펜 하나만 있으면 나무도 그리고 집도 그리는 게 있고 카페 같은 것도 그려서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 성 같은 거 그림 보면서 이렇게 그리면은, 제가 성주는 아닙니다만 그림을 요렇게 그리니까 그 성이 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4 용지하고 검은색 펜만 있으면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고런 거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요즘에 취미로 하려고 하는 거는 오일 파스텔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아세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이라고 해서 이제 파스텔을 사야 돼요. 한 4만 얼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전문가용도 문교에서 나온 거. 이렇게 아주 비싸진 않아요. 한 1 년은 쓸 것 같더라고요. 하고 종이를 너무 큰 거 쓰지 마시고요. 한 A5 정도 되는 조그만 스케치북이 있어요. 작은 스케치북 사셔 가지고 이제 그 크레용이에요. 오일 파스텔이 크레용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크레용처럼 요렇게 그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은 모든 그림이 다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면서 좀 이렇게 그 리프레시 하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품 한번 만들어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제가 저 미술 못하는데도 이렇게 대충 문대면 다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이제 파스텔 하나 사셔 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한번 요만한 종이는 요만한데 그리는 게 좋죠. 뭐 이만한 데씩 그리면은 하루 종일 그려야 되는, 요만한 데 그리는 건 쉬운 거니까 그 정도 해서 그 정도 이제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좀 더 하시고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저도 이제 운동 하거든요. 저도 해요.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냥 억지로 해요. 왜 이렇게 운동이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도서관 가셔 가지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밥 먹지 마시고 좀 한 정거장 걸어가서 좀 멀리 있는 데로 밥 먹으러 가셨다가 또 식사하고 그만큼 걸어오면 그게 그냥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생활 속의 운동. 그다음에 여기 이제 층계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걸어서
한번 내가 걸어서 올라오고 걸어서 내려가면 그것도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 속의 운동을 좀 하셔 가지고 체력이 좀 키워지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계속 앉아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몸을 조금 약간 건강하게 하시는 거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확인 문제는 계속 드릴 테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들. 합격하신 선생님들 보니까 요거 활용 되게 잘했다 얘기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막 이거 그냥 한 개도 안 풀었다 이런 선생님 계시는데, 아까우니까 이거 잘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의 계획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거의 뭐 변동 가능성 없게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보강을 혹시 하면 직강이나 태블릿 PC 강의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차별 강의 계획은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에 맞게 갖고 오시면 되겠고, 설 때 휴강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학원이 그냥 문을 닫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휴강해서 설 휴강이 있어서 좀 일찍 개강했어요. 원래 1월 9일 날 개강하려고 하다가 설 휴강이 있어서 2월 달에 어떻게든 끝내드리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교육사상사가 있습니다. 2월 6일 날. 그죠? 교육사상가 있는데요. 올해는 사상사 문제 안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우리 지금 화났어요. "이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왔어?" 막 이렇게 화내고 있는데, 또 한 해 안 나오면 또 그다음엔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사상사 그 책 보면 교육사상사 뒤에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들. 근데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하루어치는 아닌데 바로 위에 놀이지도 유아평가가 좀 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놀이지도 유아평가는 하루에 할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들. 사실 얘는 한 이틀에 걸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2월 13일, 2월 20일은 얘네 세 과목이 한꺼번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 날은 이제 부모 교육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모 교육도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요렇게 해서 한 25% 정도다라고 하니까, 25%면 몇 점입니까? 선생님 몇 점이었죠? 80점에 25%면 한 20점? 한 2점 정도? 22점 정도 공부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것만 다 맞아도 고득점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강론은 조금 쉽습니다. 물론 강론도 어려워요. 하지만은 총론보다 쉽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을 잘 이해해 놓는다. 올해는 1, 2월에 잘 이해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OT를 마쳤어요, 선생님들. 그다음 뒤에 잠깐 가보실까요? 뒤에 가보시면 이제 서술식 답안 작성반이 있는데, 논술과 서술식은 제가 태블릿 PC 강의로 하겠다 이렇게 좀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강으로 들으시면 돼요. 새로 찍기는 하는데 인강으로 듣는데, 제가 요번에는 서술식 답안 작성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반은 논술 설명, 반은 서술식 답안 작성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달 심리 먼저 공부했잖아요. 발달 심리 공부를 해 놓으면은 발달 심리와 관련된 서술식 연습을 토요일 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도에 맞춰서, 이제 총론 진도에 맞춰서 나 서술식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 서술식 연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정의를 외운 거에 근거해서 다른 무언가 한 번 더 생각해서 요거를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거 좀 연습을 지금서부터 천천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설명회 때 설명드린 것대로 일단은 저는 5월까지는 논술이 끝나야 돼요, 선생님들. 논술 실력을 5월까지 싹 끌어올리셔야, 그래야 6, 7, 8월에 달릴 때, 6, 7, 8월 복습할 때 아무 방해 없이 달릴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논술 연습도 꾸준히 1월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렇죠? 그 논술 대비반 때도 OT를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한테 조금 이제 공지사항 해 드릴게요. 학원 이용 안내, 학원 강의라고 했는데요. 우리 학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학원이 제가 자랑했다시피 이제 대기업 계열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KG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서열 한 30위 안에는 다 들걸요. KG 그룹이라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 택배사도 하고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뭔가 물건을 살 때 KG 이니시스라고 나오는 거 아세요? 그게 저희 회사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회사가. 그죠? 거기 우리가 인터넷으로 얼마나 물건 많이 사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 수수료 가져가는 회사가 저희 회사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런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탄탄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뭔가 지원할 때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하지 뭐 아끼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항상 학원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부탁하고. 근데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거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저 아테나 공짜로 하나 주세요. 뭐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웬만하면 좀 해주시거든요. 인강 선생님들도 내가 수강 기간 끝났는데 며칠 끝났는데 한 개만 좀 내가 못 들었는데 좀 더 듣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규정에는 안 되지만 좀 해주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상담 그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거기다가 이제 문의하시면 거의 웬만한 거는 다 들어주세요. 근데 일단 특히나 요게 좋아요. 결석을 할 때 4주당 1회 무료 인터넷 보강을 그냥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직강 선생님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결석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4주당 하루를 들을 수 있으니까 4주에 4번 강의하는 것 중에서 한 번은 공짜로 인터넷 보강 수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직강 선생님께서 결석은 한 번도 안 했지만은 하지만 나는 2달 강의잖아요. 1, 2월 2달 강의는 2번 들을 수 있잖아요. 무료 강의를. 그죠?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한 회차 의 내용을 내가 한 번 더 복습하고 싶다. 그럼 인강으로 신청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학원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 기한 내에만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린트. 우리 직강 선생님들 좋은 거는 프린트를 그 출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받으시는데 하지만은 보세요. 결석할 수가 있어요. 결석하셨을 때는 1주 전 프린트는 학원 데스크에서 받아오세요. 선생님들 내가 지난주에 결석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가셔서 저 지난 시간에 결석했는데 프린트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 예 여기 있습니다. 잘 이제 챙겨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원도 막 과목들이 많으니까 모든 프린트를 다 보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면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 거는 못 받아요. 그래서 2주 전 거는 선생님께서 인터넷 보강 신청하셔 가지고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1주 전 거는 학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 전 거는 안 돼요. 될 때도 있는데 못 들을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놓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2주 전 거는 선생님들이 출력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석하면 안 된다. 결석하면 아주 불편해진다. 결석 안 하고 다 오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업 후 질문. 질문은 일단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쉬는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쉬고 싶은데 질문에 답하고 들어가면 더 쉬면은 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오래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앞으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제가 질문을 받으니까 질문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도 막 미쳐 가지고 막 틀렸어요.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쉬는 시간 빨리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이건데 이걸로 잘못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빨리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수업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냉난방. 냉난방의 주도권은 저한테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더우면 더운 거예요. 제가 추우면 추운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냉난방은 이제 제가 이제 좀 "꺼 주세요. 켜 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좀 이제 맡겨 주시고요. "나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데 학원이 너무 덥다." 그럼 반팔 좀 입고 오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 여름 되면 "추위를 많이 타는데 학원 너무 춥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하고 겨울옷 입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지만은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막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직강톡 있죠, 선생님들. 직강톡 아직 없나요? 그래서 없어요? 직강톡 이제 만들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사물함은 학원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유료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어 얼마는 안 하는데 유료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독서대 쓰시는 선생님이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대에 있는 게 좋거든요, 독서대. 근데 독서대가 우리 선생님 지금 무거운 독서대인데 가깝게 오시면 이제 들고 오셔도 되는데 멀리 사시는 분들은 이제 사물함 이용하시면 되겠다, 선생님들. 근데 저는 보니까 독서대가 이렇게 접히는 독서대 요렇게 그냥 아주 가벼워요. 그런 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뭐 4만 원 막 이래요. 그 돈이면 사물함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사물함 1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독서대로 공부하면은 고개도 안 아프고 막 이렇게 막 고개 마르면은 막 그죠? 목 너무 아프니까 1년 동안 공부할 건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독서대 사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은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직강이랑 똑같은 요일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며칠 후에 제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강의하면 뭐 내가 강의 스케줄을 토요일 날 듣는다. 그다음에 제가 논술은 토요일 날 올려드릴 예정인데 논술 토요일 날 올라가면 내가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듣는다. 이렇게 제발. 그죠? 나 직강이랑 진짜 똑같은 진도로 갈까?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 인간 선생님들은요. 제일 속 편한 거는 일주일 후에 듣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래서 우리 인강 선생님들이 1월 9일서부터 개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월 9일부터 개강해서 직강 선생님보다 한 일주일 정도만 늦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 직강 오늘 올라오는데 막 오늘 저녁부터 막 전화 와요, 학원으로. 오늘 왜 강의 안 올라왔어요? 막 이러면은 항상 일이라는 거는 변수가 좀 있잖아요. 이제 강의 이렇게 지금 잘 찍어 주시는데 찍어 주시는 게 뭐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은 또 직원들도 퇴근하니까 내일 와 갖고 또 막 작업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강의가 올라가다가 말 수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좀 여유 들으시면서 들으세요. 그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종이를 되게 선생님들이 되게 뭐죠? 이 프린트 용지를 자기 피처럼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종이가 그렇게 아까우신가 봐요, 종이. 근데 종이 보면은 사실 한번 사 보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막 프린트하면은 막 가슴이 찢어진다 막 이런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도 어릴 때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 대의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종이 투자 정도 우리의 합격을 위해서는 종이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제일 싼 거 사셔 가지고 양면 되는 프린트 이런 거 사셔 가지고 종이 막 쓰시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다 그럴 자격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장원급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제하실 분들이시니까 그 정도 투자는 나한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우리 학원에서 그냥 개강을 해 드려요. 그냥 바로 그냥 열려요. 근데 그날서부터 며칠까지만 들을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요번 달에 좀 늦게 개강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강의 들어가셔서 내가 홀딩을 좀 시켜 놔야 돼요. 선생님들 홀딩 안 하면은 그냥 막 흘러가요. 그러면 다 끝나 갖고 "선생님 하나도 안 들었는데 강의 다 끝났어요." 이러면은 제가 막 또 막 뭐 빌어야 되잖아요. 학원에 "제발 좀 하나 넣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일 없이 요 관리, 시간 관리를 잘하세요.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는 장점이 몰아서 듣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한두 강 정도 들으고 복습하고 그다음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막 강의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셔 가지고 하루에 그냥 다 몰아서 들으시는데 제 생각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어 가지고. 그죠? 강의 들으면 그냥 가만히 이러고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려면 막 머리 써야 되니까 힘드니까 강의 듣는 것만 즐기시는 것 같은데 1-2강 정도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이 정도로 하세요. 그다음에 공지 및 기타 사항에서는 이제 문자로 여러 가지 공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학원 문자 동의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문자 나 안 받을래요." 막 "문자 메일 안 받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무 문자도 안 가니까 이런 공지 문자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드시 문자 동의는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내가 전화 바뀌었는데 이제 그 홈페이지 전화번호 옛날 전화번호다 이러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 관리를 좀 먼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질문은 뭐 "프린트 이거 언제 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1:1 상담 코너를 이용하시면은 저희 학원이 대기업이니까 바로바로 답을 해 드려요, 선생님들. 이렇게 지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답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 관련 질문은 수업 관련이라는 거는 이 강의 내용
강의 내용 이거 질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 카페 인터넷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용 카페에다가 선생님들이 제 그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다음 카페에 질문하거나 할 때 제가 질문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질문에 제가 대답한다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읽어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제가 답 그냥 안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은 하세요.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하는데 항상 답은 안 할 수도 있다. 항상 답을 듣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을 하면은 막 쓰는 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그죠? 막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말로 할 때는 선생님 그런 거 아시죠? 이러고 가면 되는데 쓸 때는 막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서 다른 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해드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은 이제 카페에다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도 좀 자주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개인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010-4735-449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4490 뒤에가 4490 해서 저한테 카톡도 보내도 되고 문자도 보내도 되고 너무 막 괴롭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전화는 이제 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 이제 보내시면은 돼요. 근데 문자 카톡 사실을 보낼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뭔가 급하게 뭔가 저한테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은 학원이 불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선생님 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려면 그거는 이제 그 보내시면 되는데 하지만은 답은 제가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답은 그냥 예 아니요나 뭐 그죠?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길게는 말씀 못 드려요. 만약에 제가 길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상담과 관련하여서 선생님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 이런 거 하려면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메일은 제가 타자는 빠르기 때문에 타자로는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상담, 특히 직강 선생님들은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강 선생님들도 오셔서 이제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우리 조교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조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조교 선생님 저한테 오늘 상담 몇 건 있으니까 선생님 각오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해 드리니까 이제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는 배지훈 임용 카페 배샘과 차 한 잔 요게 이제 저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게시판인데 여기에 좀 올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제가 한 10년 정도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강의한 지 딱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2014년부터 이제 유아 임용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으니까 선생님들이 궁금한 웬만한 거는 카페에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바움린드 이렇게 검색하거나 브루너 이렇게 검색하거나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한 거는 10년 전에 선생님들도 다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때 한번 이제 검색하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배지훈 익명 카페 자료실에 많은 장학 자료가 있어요.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필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다 나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수험생분들도 카페 자주 오셔가지고요. 이제 공지 같은 것도 제가 드리고 하니까 카페 자주 오셔서 또 글도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글 없네 하면서 안 쓰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각오 같은 거 쓰고 막 오늘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했다. 뭐 자랑도 좀 하시고 이렇게 네, 이만큼 했다. 이 시간 같은 것도 한번 인증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연간 강의 계획은 한번 궁금하신 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은 개강일을 이렇게 학원에서 저보러 개강일을 밝혀라 이렇게 갖고 1년 개강일을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해서 개강을 할 예정이니까 선생님들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선생님들. OT 강의 들으셨는데요. OT 강의 듣는 것도 힘들죠, 선생님들. 1시간 넘으니까 막 선생님들 눈빛이 이렇게 흔들려 가면서 막 이렇게 딴짓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아직은 1 월이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 시간 강의해도 꿈쩍 않고 막 이렇게 필기도 잘하시고 집중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든지 하면은 늘어요. 안 하면은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계속 하면 그 기능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계속 늘리고, 그다음에 머리에 잘 안 들어간다. 괜찮아요. 계속하다 보면 뇌가 그것에 적응해서 더 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내심도 처음에는 사우나 들어가서 5 분도 못 참다가 지금은 저도 한 10 분, 15분 참거든요. 그리고 또 참고 익숙하게 하면은 언제든지 다 느는 거니까 처음엔 못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럼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들 요 진도 발달 심리학서부터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나요, 선생님들? 강의실 너무 덥죠? 좀 약간 온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